Breaking News Live from New York. 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2021년 12월 5일입니다. 미 국방부가 괌 및 호주의 해군기지 방위력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고 공항 및 항구시설 확장에 이은 군사력의 증강 등이 언급되었으며, 그리고 이는 한국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일본도 대규모의 국토방위 증강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점증하는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여 F-15 및 Patriot PAC-3 미사일 등의 구매 명목으로 긴급 추경 예산 70억 불을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승인된다면 이는 일본 국방 예산 역사상 최다 금액이라 하며, 또한 방위청은 현재 GDP 1% 수준의 국방비를 향후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우려 중 그 한 축은 러시아의 유크레인 공략이나 유럽 나토에게 떠맡기는 모양새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타이완 침공만은 직접 제어하겠다는 자세이며, 쿼드 및 오크스 신규 동맹의 보강에 더하여 CNAR 전술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The world is even more unsteady than 6 months ago라는 뜻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를 한눈을 잃은 것에 비유하였는데, 군사 및 테러 관련 일체의 정보 수집이 제한되면서 전국적 판단에까지 그 어려움이 미치고 있다라고 미국의 띵크탱크 AEI 방위 전략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차 대전 승전의 감격도 75년이 지나면서 어제의 동맹국들은 이제는 적국으로 변하였고 새로운 질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레토릭은 중국의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이것이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투키디데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지구의 평화를 비웃지는 않을까요? 20년 전 발생한 9.11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통해 70억 불 상당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탈리반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계승하면서 갑자기 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국 페드 리저브의 예치금 중 70억 불 규모의 자금이 아프가니스탄 전 정권 소유로 확인되면서 9.11 피해자들이 그 돈의 최우선 권리자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돈은 현재 미국 정부에 의해 동결되어 있지만 탈리반은 당면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며 인륜적인 측면에서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선결 조건이 되는 탈리반에 대한 공식 승인, 즉 합법적인 아프가니스탄의 계승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데 그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휴메니타리아니즘, 그리고 리갈 이슈 등의 폭넓은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르베이더스, 카리비안의 조그만 섬나라가 가면이 영국의 통치를 사용하고 독립을 천명하였습니다. 영국은 400년 전 제임스 1세 때 버지니아주에 건설된 식민지 제임스타운을 시발점으로 하여 메이플라워호의 이민, 그리고 바로 몇 년 후에 바르베이더스에도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로부터 개시된 유럽 정복에 뜻하지 않았던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스몰팍스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자 땅은 무한정이 있는데 없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노동력으로 등장한 것이 블랙 슬레이브였고, 흑백 갈등이 그 뿌리를 내리는 플랜테이션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저 가증스러운 유럽 문명의 세계 지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역사의 원조는 스페니쉬 엠파이어였고, 영국은 당시로서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소외된 후발 주자였습니다. 찰스 1세와 올리버 크로멜의 내전, 찰스 2세의 왕정 복고를 거쳐 제임스 2세의 치세에서 종교 문제가 등장하면서 예기치 않은 역사가 터져나오는데, 프로테스탄트로 기울어져 있던 섬나라 영국의 종교를 선진국 분란서 컨티넨트의 카톨릭으로 일치시키려는 제임스 2세의 계획이 표면화되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의회 지도자들은 프로테스탄트였던 제임스 2세의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화란 총독에게 공동왕위를 제안하여 제임스 2세를 숙청합니다. 파란 사람 윌리엄 3세와 제임스 2세의 공주 메리 2세가 왕위에 오르는 쿠데타, 이것이 저 유명한 1688년의 글로리어스 리볼루션입니다. 존 로크,
바로 이 사람이 당시 띵크탱크였습니다. 현대의 국가 사상은 그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데 당시 혁명 사상을 문자화한 것이 Bill of Rights로서 인간 이성 및 Natural Law에 근거한 권리를 정당한 것으로 보장하면서 의회주의 제도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동시에 때마침 등장한 뉴턴 과학시대의 항해기술 증진 위에 괄목할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급기야는 불란서를 따라잡는 획기적인 전기가 바로 이 정신에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그 후에도 힘겨운 나폴레옹 시대를 견뎌내야 했지만 종국의 현대의 문을 여는 지역, 영광의 대영 제국이라는 밑그림은 바로 이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카튼, 중국의 아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악랄했던 것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 장사로서 영국인들의 부의 축적은 세계 곳곳의 가공할 희생들 위해서만 가능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진 국민들은 당시 이 간악한 졸부들을 젠틀맨으로 부르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볼션이 전국을 뒤흔드는 강타로 등장하였습니다. 프로-라이프 때 프로-초이스에 대한 줄다리기는 미국 역사에 1850년경부터 나타났는데 이민 역사 맞닿아 있습니다. 유색 이민의 급증 및 다출산과 함께 백인들의 출산 저조로 고심하던 정부가 낙태 금지 및 피임약 금지 등에 대한 법률 제정에 나섰고 거의 미국 전체가 1900년대 이후 낙태 금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낙태 허용이 갑자기 합법화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로우 v. 웨이드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대법관을 무려 3명이나 지명하여 대법원이 절대우위 6대3의 공화당 편향을 확보한 이후 로우 v. 웨이드 판례를 뒤엎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하여왔고, 이제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 법률의 위헌 시비에 대한 대법원의 심의가 시작되면서 어볼션 라이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새롭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정헌법 14조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No state shall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자의 한 인간으로서의 라이프 및 리버티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가? 언본 차일드의 인간 개념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이프 개념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신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프, 리버티, 그리고 프로퍼티, 바로 이 세 가지는 존 로크 사상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는 수정되고 도전받고 때로는 부정되었지만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정신은 면면히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내려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